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발생과 극복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현대제철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과 하청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을 예보했습니다. 태안 읍성 동문물루가 읍성과 함께 복원됩니다. 태안군은 동문물루 복원에 대한 세부 고증을 마치고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 국민이 기름을 닦아내 다시 태안의 푸른 바다를 되찾게 된 태안의 기적, 김나영 아나운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럼요. 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기름 유출 사고와 또 이 회복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이번에 세계인의 유산이 됐다면서요? 네, 다시 푸른 바다를 되찾게 된 그 내용물이 이번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된 건데요. 그 의미와 또 앞으로의 변화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수장구. 다양한 종류의 조개가 통 안에 담겨 있습니다. 태안을 상징하는 꽃게도 보입니다. 서해 바다가 기름때를 볶고 푸른빛을 되찾자 찾아온 해양 생물들입니다. 바로 옆 캐비닛도 열어봤습니다. 자원봉사와 방제 작업, 피해 주민 보상과 관련한 공문서로 빼곡합니다. 생물 표본과 문서, 사진, 영상까지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과정이 담긴 기록물이 지난 26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2007년 사고 발생 이후 15년 만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모두 22만 2,129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사고 극복 과정을 담은 각종 자료들입니다.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단기간에 해양 생태계를 복원했다는 점, 또 사고 발생부터 극복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123만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이루는 우리나라 전통의 상부상조와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할 가치가 높은 국제해양 환경정보의 집합체로 세계인들이 우리 태안의 기적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나섭니다. 먼저 다른 지자체와 법원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기록물을 한데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이 소장한 건 기증이나 위탁을 유도할 예정. 이후 디지털로 변환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온라인 검색과 열람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리된 기록물은 사고 극복 과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활용됩니다. 당장 유네스코 로고를 사용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국내 특별전은 물론 해외 전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직접 현장을 찾는 탐방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눈으로만 느껴진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념관이 되고 있거든요. 바다에 대한 그 소중함, 환경과 생태계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다. 다음 달 7일 극복 15주년을 맞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기업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와 1차 하청업체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A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현대제철과 1차 하청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 책임자와 3차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예산공장 사망사고 사흘 전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강한 추위와 함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30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자정부터 아침 9시 사이에 충남 서해안과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1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30일 아침 최저 기온은 홍성과 예산, 청양은 영하 5도, 서산과 당진 영하 4도, 태안은 영하 3도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기상청은 추위에 대비해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안군의 태안읍성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태안읍성 물루 복원에 대한 현상 변경 허가를 최종 승인해 동문 물루 복원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내년 1월부터 계약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까지 복원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조선시대에 건축된 태안읍성은 일제강점기에 상당 부분 훼손돼 동측 성벽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1월 29일은)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우한시에서 나온 날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특히 우리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인데요. 우울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여성은 14.1%, 남성은 8.5%로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30대가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많아져서 우울감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3년을 맞은 지금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가 석탄 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도는 전체 석탄 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밀집돼 있고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 5,500만 톤으로 광역단체 기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령 화력 1, 2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보령시 인구 10만 명 붕괴 등 지역 경제 위축과 고용 위기, 인구 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인데요. 이에 도는 독일의 특별지구 지정 및 포괄적 재정 지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도내 4개 석탄 화력발전소 소재지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손실 지원과 정의로운 기금 조성 운영, 에너지 산업 전환 지원, 공간 개발 및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대체 산업 등의 지원 및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당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100억 원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이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겸 도지사가 지난 21일 7구원장 회의에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 과정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도 차원에서 앞서 나가는 건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산자부, 국회의원들에게 도지사 명의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국가 차원에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청서 발송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도는 12월 중 정부와 국회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2023년 1월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광역단체장과 발전 3사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예산군 주민복지과의 이윤미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이윤미입니다. 예, 주무관님 먼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어떤 건지 사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예산군에서는 12월 8일까지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전일제 22명, 시간제 13명을 포함한 일반형 일자리 35명, 복지 일자리 35명 등 총 70명입니다. 네, 사업 참여 자격 등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참여 자격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인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형 일자리 가운데 전일제의 경우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월 201만 원, 시간제는 주 5일 20시간 근무에 월 100만 5천여 원,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근무에 53만 8천여 원의 급여가 각각 지급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개인 부담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기관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신청 접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일제 시간제는 예산군청 및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되고 복지 일자리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 지회 또는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12월 중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주민복지과 이윤미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농업인 고령화가 심각해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충남 농업인은 2만 9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세로 60대 이상이 77.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전업농이 74.9%, 겸업농은 25.1%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 농업 소득이 평균 1,400만 원 수준으로 열악하라며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청년과 여성 농업인 육성 등을 위해 2026년까지 최대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세부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 주거공간 조성,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등 농업 구조 개선에 5,670억 원이 쓰입니다. 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에 156억 원,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에 915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남도는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14.5%에서 2026년에는 16%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방역 지원금 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산시는 최근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코로나19 방역 소독과 지원금을 핑계로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방역 지원과 관련해 개인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접속을 유도하는 URL 등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서산시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